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현역 의원들 또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 가장 큰 고민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계산은 무엇일까, 생각은 무엇일까, 윤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또 가장 큰 화제거리입니다. 송은재 TV의 댓글도 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원희룡인 것 같은데 이 원희룡에게만 있는 거냐,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과 원희룡 4명이 지금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동훈과 원희룡의 양자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로 가더라도 이제는 소위 반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반윤으로 볼 수 있는 유승민, 안철수는 아예 출마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출마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차기를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다 대권 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철수와 유승민은 출마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원희룡을 통해서 한동훈을 견제하고 한동훈을 통해서 반윤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전국 운영,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윤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윤심이다라고 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들 또는 많은 현역 의원들 원희룡 쪽으로 몰려서 무조건 한동훈을 까고 원희룡을 지지합니다. 한동훈 그냥 완전히 주저앉히기입니다. 묻지마 공격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은 여기에서 버티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동훈이 차별화 이야기를 했는데 뭔 차별화를 한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 윤 대통령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윤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소위 김기현이 당대표로 될 당시에 지지율 2, 3%이던 김기현을 과반을 넘기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이었고, 그 윤심을 실현시킨 사람은 장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친윤 현역 의원들도 원희룡, 한동훈으로 나뉘어 있고, 대표적으로 부산의 주진우입니다. 주진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주진우가 한동훈을 돕고 있다. 주진우도 중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을 도와야 하는 건지 한동훈을 도와야 하는 건지, 한동훈을 돕다가 이게 지금 어쩔까 하다가 지금 다시 한동훈을 돕고 있는데, 또 원희룡 쪽으로는 이용을 비롯해서 측근들은 가 있다. 그런데 이철규나 장제원 원래 이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한동훈과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중에서 원희룡과 가까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당연히 출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마하라라고 한 것이죠. 또 원희룡 자신으로도 이 전체 윤 대통령의 구도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이어서 보수정권 재창출에 한동훈이 주역이다. 그런데 한동훈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다른 이 한동훈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자신이다, 원희룡. 이제 원희룡은 그 윤 대통령의 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누구냐. 한동훈, 원희룡 이제 투톱으로 달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원희룡 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전국 전체를
한동훈, 원희룡 두 주축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으로 한동훈을 견제하고 한동훈으로 반윤을 제압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동훈은 서울에서 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을 어제 방문을 해서 영남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 구속시켜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금 뭐 이 논란밖에는 없습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고 원희룡은 윤 대통령과 밀착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둘 다 자기 정치합니다. 소신 갖고 있고 차기 대권 주자들입니다. 원희룡은 윤 대통령과 그동안 한동훈보다는 멀었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워졌고 한동훈은 뭐 누구보다도 가까웠는데 이번에 멀어졌다. 지금 홍준표를 비롯해서 홍준표가 뭐 한동훈은 만나주지 않고 다른 후보들은 다 만났다라고 하는데 홍준표를 비롯해서 이게 윤심이다라고 하면서 원희룡으로 지지율을 모으자 한동훈 밟기, 한동훈 완전 끌어내리기 여기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다 입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소위 뭐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게 김기현이 2%에서 당대표가 되는 그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산부터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지금 뭐 원희룡 지지 한동훈 밟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원희룡의 지지율이 너무 나빠서 좀 끌어올려야 되는 이 부분에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한동훈도 갈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계속 윤 대통령에게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가깝게 가지 않으면 당원들이 불안해한다. 한동훈이 뭐 자기 유튜브도 만들고 이제 한동훈은 또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의 팬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한동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정확하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윤심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때를 보시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미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미 많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뭐 당원들 모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한동훈에 대한 견제, 한동훈 박살내기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뭐 공격할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치권에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것이고 지금 특히 여권 아래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시도를 할 수는 있어도 윤 대통령은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 지금 한원으로 이 전체 앞으로 3년 전국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구도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도 친윤입니다. 원희룡도 친윤입니다. 둘 다 반윤으로 가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둘 다 찐윤이 되지는 못합니다. 찐윤으로 가도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 조정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놓고 밀었다 당겼다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한원 경쟁에서 윤 대통령이 원희룡이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간접적인 윤 대통령을 위해서 뛰었던 많은 단체들,
많은 이 또 영남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 이상은 또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 지금 거의 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리를 좀 둔 이 이상의 거리를 두면 위험하다라는 걸 한동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지지층에서 일부 나오는 뭐 윤 대통령 극복하자 뭐 이런 공격들 한동훈이 철저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원희룡 모두 윤 대통령, 윤심을 읽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당대표가 돼도 나머지 한 사람은 그걸 견제하는 이제 비주류의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주류, 비주류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이제 차기 정권 창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계산이 이제 서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지지다, 원희룡 지지다 또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뭐 순간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고 윤심입니다. 윤심 속에는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이 모두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한동훈이 더 가깝게, 원희룡이 더 멀게, 때로는 원희룡이 가깝게, 한동훈이 더 멀게. 윤심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원희룡과 한동훈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경쟁해서 누구 한쪽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원희룡과 한동훈이 양분하는 구도입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이 여권 전체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를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두면서 철저하게 서로 비슷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그건 뭐 인류 역사상 권력의 이 관리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구도 속에서 원희룡과 한동훈도 지금 뛰고 있다. 원희룡이 지금 먼저 영남을 갖고 한동훈은 지금 서울을 지키고 있고 아마 며칠 있으면 바뀌게 될 겁니다. 원희룡이 또 서울로 오고 한동훈이 또 영남을 가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원희룡을 좀 지지율을 많이 키워서 한동훈을 대등하게 견제를 시키고 그래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미. 지금 한동훈은 이미 윤심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말만 하면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원희룡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뭐 언제 또 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지도 모릅니다. 원희룡의 또 정치적 승부수는 그런 외연 확장에 있습니다. 개혁에 있죠. 소위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도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이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 비윤들, 반윤들은 완전히 제압해버린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이 다시 윤석열 정부 안에 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윤심이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원희룡과 한동훈이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윤심과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좀 더 뭐냐, 이 승부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이 승부는 뭐 사실은 저는 현재로 보건대 원희룡이든 한동훈이든 다 약간씩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좀 다르고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의 갈등이 필요한 것은 원희룡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원희룡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많은 후보들,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것은 이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원희룡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서 한동훈과 맞대결을 벌일 정도가 되면, 그게 안 되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경원, 윤상현의 존재감은 떨어지게 될 거다. 원희룡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한동훈에 대한 이 소위 일부 친윤의 공격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이냐,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의 지지율이 오르게 되면 원희룡을 또 견제해야 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윤심 속에 있다. 윤 대통령의 이 전국 운영 구도에 있다. 한동훈, 원희룡 차별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현재로 두 사람이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원희룡은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여권을 하나로 뭉치겠느냐, 어떻게 앞으로 당대표로서 이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공격하는 것. 그 지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은 원희룡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비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선거운동만 해갈 것이다. 원희룡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7월 초순쯤까지 원희룡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져서 이 한동훈과 그래도 맞대결을 펼쳐볼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윤심의 입장에서 봐서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윤한이 정말 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 그게 3년 뒤에 대선 후보 경선까지 이어지는 것. 지금 나머지 홍준표나 이 안철수, 유승민 또 이 많은 이제 이 한동훈 까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친윤 일부들은 그 일회용에 불과하다. 조금 있다가 모두 용도 폐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는 물론 또 자기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다음 이 대선 경선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로서는 나경원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원희룡은 버거운 거죠. 이 나경원 적당한 사람으로, 홍준표의 얕은 계산입니다. 적당한 사람으로 당대표가 돼서 나중에 자기가 마음대로 좀 요리할 수 있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윤심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원희룡은 홍준표에게는 버거운 상대죠. 이제 원희룡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홍준표의 그런 얕은 계산들은, 홍준표의 지금 이 한동훈 이 견제는 일회용에 불과하다. 용도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중심이고 윤심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2년 전,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총선이 지난 다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방식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정확하게 윤심을 읽고 있는 사람은 현재 한동훈과 원희룡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윤석열 정부 성공에는 도움이 된다. 여권 전체의 단합, 똘똘 뭉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